이 케이스를 그냥 이제 뭐 첫 케이스 CT 가이드를 사용하지 그러니까 디오 나비를 사용하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이 케이스는 이제 뭐냐면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은 니치에 미니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니 임플란트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프랩을 열고 수술을 했다면은 상당히 수술하기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이제 CT 가이드를 통해서 식립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고 안전하게 식립이 되고 현재 보철까지 마무리되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케이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브릿지가 파절되어서 내원하셨어요. 물론 치아 하나는 파절되었고 치아 하나는 이제 삭제가 된 상태였는데 우선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내원했을 때 이제 49 여자분이었어요. 템포러리가 붙여져 있지만 실은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끼워져 있는 겁니다. 제거해버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CT 가이드 소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대신 식립과 동시에 이제 바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어버트먼트와 크라운까지 같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일단 오랄 스캐너로 전악 스캔을 하죠.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된 부위도 스캔을 합니다. 자, 오랄 스캐너가 아닌 이 일반 모델을 갖다 스캔하는 방식도 있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미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모델은 1차 변형이 한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밀도에서 떨어져요. 그러나 구강 스캔에서 만든 그런 CT 가이드는 상당히 그런 어떤 1차 즉 인상제 체득에서 오는 그런 또 모델에서 오는 그런 변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고 그런 정밀도가 높다는 거를 제가 이제 다양한 제품을 쓰면서 이렇게 비교 분석이 충분히 됐었고 보시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모델과 또 CT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이게 플래닝 센터에서 자 최종적인 보철물을 위치시키고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 위치를 정확하게 식립시킨 다음에 가이드를 저에게 보내주죠. 가이드와 함께 어버트먼트와 또 임시 치아까지 다 보내드리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특별한 고정 장치 없이 치아에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견고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선 할 거는 부러진 치아를 먼저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요. 자, 빼내고 그리고 하나는 아예 치아가 식립되지 않는 무치약 부분에 식립을 합니다. 지금 디오 나비 같은 경우는요, 다른 임플란트 CT 가이드 시스템에 없는 그런 특별한 몇 가지 드릴들이 있어요. 자, 본 플래트닝 시키는 그런 드릴을 할지 또 나중에 어버트먼트를 직접 체결할 때 항상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본이 문제인데 그 본들까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버트먼트 프로파일들이라고 하죠. 예. 그런 드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다른 시스템과 좀 차이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건 하나는 이제 주수가 없어요. 이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속으로 드릴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본이 아주 단단한 곳은 고속 드릴링을 하셔야 되지만 대부분은 이제 50rpm의 저속 드릴링을 하시기 때문에 환자에게 주수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되게 편한 게 있죠. 그리고 시스템 하나가 어떤 회사는 이제 시스템이 와이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이런 서지 가이드가 2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슬리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직경에 직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하나의 가이드를 가지고 수술을 하기에 좀 편리하게 돼 있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심고 자 어버트먼트를 이제 연결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무래도 이제 임시치아 제작된 임시치아는 환자의 본 치아 색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필요하면 그 부분에 이제 레진 컬러가 들어간 레진으로 조금
색을 이렇게 변화를 주셔도 환자에게 더 신비적인 결과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미디어트 로딩이지만은 교합이 최소로 안 되게 그렇게 접촉점 주시고 한 달 후에 그 결과를 보시면은 상당히 잇몸이 예쁘게 치유된 그런 상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이때는 수술 직후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CT 수술을 하고 CT를 찍어 보면은 굉장히 좁은 곳에 그 직경의 임플란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요. 아주 잘 치유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 뒤에 이제 4개월이 흘러가지고 이 환자분은 결국 보철 완성을 했는데, 이 환자분 그 보철물을 만드는데 역시 디지털로 할 수밖에 없죠. 일반 보철물로 아날로그로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CT 가이드로 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그 H 스캔 바디나 또는 스캔 바디를 통해서 데이터에 입력시켜 가지고 그곳에서 어버트먼트, 즉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수술을 했던 그런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만약에 잇몸의 변화가 좀 있다면은 좀 더 다시 만들고 싶으시면 새로 또 이렇게 H 스캔 바디를 사용하셔 가지고 새로 만들어 내셔도 돼요. 그리고 스캔 바디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는 거기에 맞는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도 만들어내지만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환자의 최종적인 파이널 보철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모놀리틱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가지고 컬러링을 해서 역시 투명한 그 투명한 블럭을 사용해서 최근에 나온 국산의 어떤 투명 블럭을 사용해서 굳이 이거를 제가 뭐 서울에 있는 뭐 유명한 기공소나 이런 데 보내지 않더라도 저희 이거 작업하시는 이분은 지금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지르코니아 작업 신터링 컬러링 다 하시는데 뭐 1년 반 되셨어요. 솔직히 1년 반 되셨는데 워낙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따라서 결과물도 좋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어떤 세미나나 이런 걸 다니시면서 지르코니아를 가지고 전치부를 충분히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이제 배우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도 만족하고 술자도 만족하는 뭐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 지르코니아만 가지고 디지털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하악 무치하게 풀로 이제 이런 나비를 이용한 풀마우스 케이스인데요. 초기에 내원했던 그런 상태는 아주 치주 질환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분은 전악을 발치를 하고 기다렸다가 풀마우스로 하악과 따로 상악 따로 이렇게 수술했던 케이스입니다. 하악 수술하면서 임시치아와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실시했고, 상악은 연결을 하지 않고 그냥 식립만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디지털 임플란트를 치시면은 이런 다양한 우리가 CT 가이드랄지 디지털 임프레션이랄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케이스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외에 여러 가지 그 수술 방식들을 천천히 보시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치악과 달리 완전 무치악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치아가 있는 경우는 오랄 스캐너가 필요하지만 완전히 치아가 없는 경우는 모델을 떠서 보내주시면 거기에 베이스 플레이트와 같은 그런 서지 가이드를 만들어 보내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수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상하게 8개, 9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거의 플랩을 열고 수술하고 뭐 하면 한 서너 시간씩 걸렸던 것들이 지금은 많아도 1시간 반 아니면 1시간, 뭐 30분에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환자를 매니지하기 위해서 뭐 싱글 또 2개, 3개 임플란트도 하지만 특히나 풀마우스나 어려운 케이스들은 이렇게 CT 가이드를 통해서 제가 우선 편하고 또 환자들이 짧은 수술 시간 때문에 만족하고 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이제 보철 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서지컬 가이드를 착용하고 CT를 촬영하고 또 파노라마를 촬영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래 프로토콜에 나와 있는 거리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함으로써 멤브레인을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거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보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아주 라테랄 메지알 아주 안전하게 좀 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남아있는 부분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이 부에서 보면 상당히 평소 같았으면 저에게는 좀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라테랄을 아마 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이너스 라테랄을 열고 또 그래프트를 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해법에 의해서 시술을 했을 케이스인데요. 디오나비 시스템 또 사이너스 키트의 도움으로 제가 편안하게 환자분도 너무나 만족스럽게 수술이 끝났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의 과정을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좌우 폭을 충분히 눌러줘서 윈도우를 통해서 서지컬 가이드가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티슈 펀치라든지 본 플래티닝 드릴을 저는 좀 하이 스피드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로우 스피드로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 스피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포인트 드릴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덴테이션을 줍니다. 코티칼 본을 살짝 뚫어주고요. 그런 다음 우리가 2mm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죠? 2.7mm를 드릴링을 합니다. 2mm와 2.7mm 드릴을 사이너스 스타퍼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다음에는 디오나비 서지컬 가이드 사이너스 키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3.2 드릴에서 우리가 1mm 더 길게 드릴링을 하고 들어가면 이 3.2 드릴이 실제로 멤브레인을 찢어먹지 않고 사이너스를 안전하게 거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사이너스 리프트를 이용해서 셀라인을 이용해서 슈나이드 멤브레인을 거상하는데요. 저 동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저는 강한 압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조금 정말 작은 힘으로 살짝 셀라인을 정확하게 원하는 CC만큼 넣고 아스피레이션 하고 2번 정도 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안전하게 그래프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면 주사기를 이용해서 넣고 본 캐리어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넣으면 편안하게 제가 보기에는 시술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크레스트 어프로치의 가장 힘든 중에 하나가 사이너스 특히 플레임스 같으면 더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뼈를 넣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버티본을 이용해서 살짝 슈나이드 멤브레인을 더 들어 올려놓고 우리가 본 컨덴서를 이용해서 다져 넣게 되면 우리가 플레임리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편하고 빠르게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버트먼트 프로파일 드릴을 보고 계신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아마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디오나비 시스템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뭘까 이렇게 보면 아까 나왔던 어버트먼트 프로파일 드릴을 사용해서 좀 더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맞게끔 본 트리밍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 디지털 어버트먼트를 연결해서 보철을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케이스를 더 보여드리면서 전치부에 대한 부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폐료가 치주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발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폭을 좀 GBR을 해야 될까, 발치 즉시를 해야 될까, 좀 잇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 치료를 하면서 사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스페이스가 있어요. 사실 이걸 익스트루전 하려고 해도 너무 뼛속에 들어가 있는 루트, 치근 부분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치근을 익스트루전 할 수도 없고 또 스페이스는 크고 상당히 난이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똑같은 경우를 통해서 환자분에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케이스에서 제가 정말 좋게 생각했던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퍼닉 하방에 잇몸을 어떻게 오버웨이트 퍼닉을 만들고 그 오버웨이트 퍼닉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눌러줘야 될까? 얼마만큼의 두께를 눌러줘야 될까를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잘 맞을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잘 맞지 않아서 붓으로 에딩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디지털 시스템 디오나비를 사용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던 부분은 이 데이터가 남는 것입니다. 여기 치주가 좋지 않은 펀틱 하방에 보면 여러분들 오베이트 펀틱이 1.52 정도 두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데이터가 남고요. 옆에 있는 우리가 좌측에 있는 중절치를 보면 1.13 정도의 우리가 오베이트 펀틱을 만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 데이터가 남았을 때 추후에 두 번째 만약에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잇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는 우리가 붓으로 에딩을 하고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감을 하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환자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잘 되기를 기도만 한 그런 형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 더 두께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서지컬 준비되어 있는 가이드를 이렇게 체크한 다음 고항 내에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발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항 내에서 서지컬 가이드의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먼저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드릴 튜브를 조심스럽게 연결하죠. 아까 초대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드릴 튜브와 드릴과의 관계 그리고 드릴 튜브와 서지컬 가이드의 슬리버의 관계에는 공차가 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0.02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발치 후 즉시 케이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 2mm까지 가이드 드릴, 이니셜 드릴까지는 좀 하이 스피드 800에서 1200 rpm 내에서 시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때는 주술을 좀 하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처음에 이 서지컬 가이드 디오나비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드릴이 미끄러지거나 스테빌리티가 별로 없어서 까딱까딱 노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때는 꼭 2.5 직경 드릴을 튜브를 이용하고 옵션으로 사용하게 되고 한 번 더 2.5 드릴을 사용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확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2.7 직경에 우리가 파이널 드릴 또는 확장 드릴을 사용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미끄러지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2.5에서 2.7은 실제 이니셜 부위에서 도입 부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2.0에서 2.7 갈 경우에 0.7 정도면 경험이 적으신 분에서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또는 각도, 데비에이션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 드릴을 사용할 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로우 스피드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로우 스피드를 사용하는 것만이 저항도를 더 높일 수가 있고 또 본 히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발치 후 우리가 임플란트를 위치하고 준비되어 있는 PR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CT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파노라마 사진을 봐도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시면 오차 한계 내에서 임시치아를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신경 쓰냐면 폰틱 하방인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바이오스로 GBR을 하고요. 또 징지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도 같이 했던 케이스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클로징 되면서 좀 좋지 못해서 약간의 브렉 트라이앵글이 좀 생겼던 걸로 가는데요. 그런 이후에 이제 오베이트 파닉을 아까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서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어떻게 일주일 뒤에 체크를 하고 미리 계획된 PR을 수정하게 되는데, 기존에 아까 1.52, 1.12라는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측 중절치에서의 펀팅 하방은 좀 더 두껍게 간다든지 해서 저걸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수술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4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구강내 사진이고 목표로 하는 부분은 15번 임플란트 식립이에요. 그래서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이 부분에서 자, 분석을 합니다.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골질도 나빠 보이진 않고 한 T3 정도.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요. 자, 이제 수술 과정을 볼게요. 자, 이게 수술 과정에 찍은 동영상인데요. 지금 이제 가이드를 장착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티슈 펀치가 들어가요. 자, 다음은 본 플래트닝 드릴을 해야 되죠. 괜찮으세요? 자, 가이드 튜브를 끼우고 자, 가이드 드릴을 하고요. 자, 이때 이제 마음속으로 10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길이에 해당하는 2.0에 11.5를 넣어요. 다시 튜브를 제거하고요. 다음은 2.7이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2.7이 11.5를 바로 넣었더니 슬리브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빼가지고 2.7에 5를 넣었어요. 자, 그럼 슬리브 컨택이 되면서 가이드 되면서 드릴이 된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2.7에 11.5. 이제는 이제 슬리브 컨택이 되면서 들어가요. 자, 중간중간 이렇게 주사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3.0에 11.5도 컨택이 안 되니까 다시 3.0에서 가장 짧은 8.5를 찾아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3.0에) 11.5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드릴 쓰고, 지금 이때까지는 저는 이제 한 단계 언더를 할 생각을 하고 3.0에 11.5를 파이널 딜로 잡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4.0에 11.5 필터를 넣어요. 자, 4.5 11.5를 넣었는데 저항감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얘가 차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한 단계 언더가 잘못됐다고 인지를 바로 해야겠죠. 잘 안 들어가는 헛도는 게 보이시죠, 그죠? 이때는 이제 역방향으로 해서 일단 픽처를 리무브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단계 위에 3.2. 여기도 이제 슬리브 컨택을 위해서 8.5 드릴을.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가이드를 처음 썼을 때 잘 모를 때는 무조건 뭐 이렇게 10 이런 식으로 11.5 이렇게 썼으니까 컨택 없이 그냥 드릴링을 했을 때 패스가 많이 틀어졌었겠다, 그죠? 그러니까 수술의 정확도가 알게 모르게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자, 3.2까지 다 했고 이제 4.0에 11점 픽처를 승립을 합니다. 자, 아까랑 비교해 볼게요. 차고 들어가는 게 보이죠? 저는 이제 이때 머신의 토크를 30 정도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이게 머신이 더 이상 안 돌아 멈출 때가 가장 좋죠. 일단 초기고정 잡지가 30자체 넘었다는 소리니까. 그 외에는 이제 라쳇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그 레이저 마킹선이랑 슬리브 상단이랑 높이를 맞춥니다.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 옵저베이션 단계에서도 이 숫자가 라쳇을 당기는 걸 보면 초기 고정이 얼마나 정도 나온지 보실 수가 있어요. 숫자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면 너무 쉽게 하는 게 파악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커넥터 리무버를 하는데 이게 아주 재밌는 케이스인데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거는 가이드를 뺐어요. 가이드를 뺐는데 웬만하면 빠지거든요. 그런데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라쳇을 다시 연결해 가지고 역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살짝. 쉽게 빠지죠, 그거.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보면 그 그 코티칼 본 하방으로 이렇게 픽처 식립이 됐기 때문에 플랫폼 옆으로 본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게 차후에 어부트먼트하고 연결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걔를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플랫리스로 하는 방법이라서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최근에 개발된 본 프로파일 드릴이라고 하는 걸 쓰고요. 기존에 있는 그 키트에는 어부트먼트 프로파일이라고 기구가 있거든요. 그걸 쓰시면 됩니다. 요거 지금 RPM 조정하는 거거든요. 800 RPM으로 설정하고 상부에 플랫폼 주위에 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자, 다음은 H 스캔 바디 체결이죠. 자, 체결한 결과고요. 이게 뭐 수술 과정에서 크게 문제없이 잘 해결됐던 것 같고, 이게 ST 사진을 보면 이렇고요. 파노라마 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보통 저도 이전에 많은 질문을 했었고 최근에 다른 원장님들 질문을 많이 하는데 피스처를 다 심어 놓고 아까 저 같은 경우처럼 안 빠지는 경우죠. 이게 왜 안 빠지냐, 또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그림 하나 찾았는데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부분에 보이는 기구는 세 가지가 보여요, 그죠? 하나가 커넥터죠, 그죠? 이게 커넥터 맞다,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게 가이드 슬리브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세 가지 구성 요소죠. 끼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커넥터와 가이드 슬리브냐, 아니면 커넥터와 그 밑에 피스톤이겠죠. 자,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은 가이드를 제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튜브를 슬리브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게 뭐 사실은 알 수 없죠. 커넥터하고 가이드 슬리브가 끼어 있는 건지 픽처가 끼어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제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빠졌다, 그죠?
근데 그러면 원인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원인은 커넥터하고 픽처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커넥터 픽처가 끼이는 원인은 대표적인 원인은 과도한 토크예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아까 했던 것처럼 커넥터를 역회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라쳇을 놓고 역회전을 틀어주면은 픽스 자체는 본이 꽉 잡아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틀어버리니까 얘네들이 꽉 끼었던 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재위치를 시켜야겠다, 그죠? 살짝. 안 그러면 내가 계획해놨던 그 오비트먼트하고 PR을 못 쓰게 되니까. 그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이거 그림 잘 이해되시죠, 그죠? 예. 이 환자는 상악 좌측 중절 치료를 발치후 즉시 할 예정인데 염증이 너무 심해서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이식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건 화학 사진이고요. 상악 좌측 중절 치료를 발치 후 직후 찍은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상악 윗부분, 서비칼 윗부분에 농이 심해서 색깔이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치한 치아와 그 밑에 그래듈레이션 티슈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발치한 후에 발치 전에는 서지컬 가이드가 맞는 걸 잘 모르겠죠. 발치한 후에 서지컬 가이드가 정확하게 적합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발치 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룩 에이펙스에 염증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치한 후에 서지컬 가이드를 넣어서 파노라마를 찍어서 제대로 위치가 됐는지 파노라마 CT를 찍어서 또 확인을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위치가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발치 영상입니다. 보시면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 발치 후 즉시 염증 있는 치아의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염증 조직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큐렛을 아주 깨끗하게 소켓 하방 부위도 큐렛을 해서 프레쉬 브러드가 나올 수 있도록 큐렛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이라기보다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염증이 남아 있으면 아무래도 그게 감염원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큐렛하는 게 아주 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켈리로 염증 조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셀라인으로 씻어주고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데브리망을 철저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이 소켓 내에 이 발치를 하고 가이드를 넣어서 지금 파노라마를 찍을 겁니다. 그 과정이고, 옆 사이드에 있는 치아에 가이드가 잘 맞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소켓 내에 저 같은 경우는 독시사이클린을 셀라인에 녹여서 코톤에 묻혀서 수술하기 직전까지 소켓 내에 넣어 놓습니다. 혹시나 또 남아있을지 모르는 감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카운트를 하고 지금 빼내는 장면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독시사이클린 어떤 코톤을 빼내고 가이드를 맞춰서 수술 준비를 하는 거죠. 2.0 드릴 튜브를 넣고 란스 드릴을 넣는데
이때 대부분의 그 경우에 2.0 란스 드릴이 제대로 그러니까 쑥 밑에 쑥 발치화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맞을 수가 있고요. 그래도 란스 드릴을 시작함으로써 그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일단 넣어서 드릴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파이 드릴을 7mm부터 시작해서 그 초기에 임플란트 위치를 정확하게 발치와에 미끄러지지 않게 정확하게 드릴링 하기 위해서는 2.0 곱하기 7, 2.0 곱하기 8.5, 2.0 곱하기 10 그 순서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드릴링 하는 게 중요하고요. 2.0 곱하기 7 드릴을 7mm 드릴을 하고 난 뒤에 2.0 곱하기 8mm 드릴을 할 때는 8mm 드릴이 7mm까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고 나머지 1.5mm를 더 드릴링하는 그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드릴링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0 곱하기 10mm를 드릴링할 때는 8.5까지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머지 1.5mm를 드릴링하고 그렇게 하면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4 곱하기 13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13mm 드릴을 맞췄죠. 그 다음에 2.7 곱하기 2.7 드릴을 시작할 때도 그 발치후 즉시 발치후의 소켓 내 코티갈 본의 경사면에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7 곱하기 5mm 드릴을 제일 먼저 사용하고 제일 먼저 사용합니다. 여기는 발치화가 깊기 때문에 별 드릴링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7 곱하기 7 드릴을 하고요. 이것도 쑥 들어가죠. 별 드릴링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발치화가 워낙 깊기 때문에 2.7 곱하기 7mm가 소용이 없고 2.7 곱하기 8mm도 쑥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해보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작은 드릴부터 시작하는 게 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2.5 곱하기 10 정도 될 것 같이 보입니다. 10mm로 드릴링을 하고 중간에 한 번씩 셀라인으로 그린싱 해서 안에 본 파티클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단계별로 사이즈별로 작은 길이부터 그 풀 사이즈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단계별로 그 드릴링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발치와의 경사면에 따라서 임플란트 패스가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큰 여러 번 드릴링 하는 것 같아서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단계별로 차례대로 하는 거니까 별로 크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실 겁니다. 중간에 한번 그린싱을 합니다. 파이널 드릴까지 다 했네요. 4 곱하기 13 드릴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본 이식을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하고 미리 본을 넣고 파이널 드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넣고 임플란트 주위에 본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4 곱하기 13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피스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마지막에는 핸드 렌치로 합니다. 네. 커넥터를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가
제 위치에 심어졌는지 한번 확인하고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주위에 본 이식을 하기 위해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꼽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와 본 소켓, 발치와의 소켓 그 주위로 본 이식을 하겠습니다. 저는 바이오스를 씁니다. 바이오스를 그 스페이스에 넣고, 그리고 저기 염증이 너무 심해서 바깥 쪽에 구멍이 나 있는데 저쪽에는 PRF를 넣어서 커버를 할 생각입니다. 저기는 PRF를 넣을 겁니다. 이제는 혹시 본이 밑에 스페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좀 다져놓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제거를 하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넣고 템포러리를 할 생각입니다. 힐링 어버트먼트를 제거를 하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와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같이 임플란트 내에 장착을 하고 스크루를 조아줍니다. 충분히 초기 고정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제거를 하고 PRF를 박할 쪽에 라비알 쪽에 구멍난 징지바 밑으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넣고 슈츠를 하겠습니다. 드라이앵글 슈트를 함으로써 박할 플랩이 좀 더 발치와에서 생겼던 플랩이 좀 더 임플란트 쪽으로 크로스 될 수 있도록 슈트를 했습니다. 박할 쪽에 펑처된 구멍난 징지바도 슈트를 해서 본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 다음에 템포라리 미리 준비된 템포라리 크라운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넣을 겁니다. 수술 직후 전치부 사진이고요. 파노라마 사진, 스탠다드, 교환면 사진, 전치부 사진입니다. CT를 보면 원하는 방향대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